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학생들에게 폭언과 추행을 일삼은 갑질 교수에 대한 의혹 제기가 점입 가경입니다. 학생들에게 공모전 참가를 강요하고 학점과 취업을 빌미로 압력을 행사했다는 추가 폭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갑질 교수를 파면하라는 현수막인에 걸린 대학. 학생들의 수업 거부로 기말고사가 한창이어야 할 건물 안은 썰렁하기만 합니다. 논란이 된 해당 교수의 연구실은 오늘도 문이 굳게 닫힌 상태. 학생들은 해당 교수가 평소 말을 듣지 않으면 졸업을 안 시키겠다며 참가비만 몇십만 원 하는 국제 공모전 응모를 강요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과대한테 영수증 받아서 모아서 올려라, 확인하겠다 이런 식으로 2차 출품한 영수증을 이렇게 캡처해서 보내드려야 했어요. 오후 1시부터 밤 9시까지 시간 규정 없이 진행되는 수업도 학생들에게는 부담이었습니다. 교수님들은 도시락을 학생한테 시켜서 수업을 진행하면 도시락을 드시는데 저희는 그냥 무조건적으로 공복 상태로 수업을 진행을 해야 했고 그런 상황에서도 저희는 항상 긴장을 하고 있어야 됐고. 폭언과 강압적인 수업에 못 이겨 전과나 자퇴하는 학생이 생겨났고 졸업을 앞둔 학생들에게는 취업을 빌미로 업무를 시키는 등 압력을 가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자기네 대표들과 이렇게 모으는 자리가 많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잘리기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 대해서 너는 사회에 득이 안 되는 애다. 해당 교수는 목표 지향적 사고에만 집착해 제자들을 대하는 데 신중하지 못했다며 사과하고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히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당장 해당 교수의 과목을 포함해 기말 시험을 치러야 하는 학생들에게 학교 측은 이렇다 할 대책을 세우지 못하면서 오히려 혼란을 키우고 피해 학생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내전을 겪고 있는 중동 국가 예멘의 난민 500여 명이 지금 제주도에 와서 머물고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이 정식 난민 신청을 했는데 이를 받아줘야 하는 것인지 아닌지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45살 모함마드 씨는 내전 중 아내가 총격에 숨진 뒤 자녀 5명과 예멘을 떠났습니다. 같은 이슬람 국가인 말레이시아에 머물고 싶었지만 체류 허가를 받지 못해 2달 전 제주도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돈 한 푼, 갈 곳도 없었지만 제주도민이 숙식을 제공해준 덕에 생활을 이어갔고 이제는 난민 신청에 모든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모함마드 씨처럼 올 들어 제주에 입국한 예멘 난민 신청자는 560여 명.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고 말레이시아 직항로가 있어 짧은 기간에 많은 난민이 제주로 모여들었습니다. ولأن التذاكر كانت رخيصة جدا ولأن كوريا بلد عظيمة جدا بحيث تستطيع أن تساعدنا. 이들은 난민 신청이 받아들여질지 모르는 상태에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인도적 차원에서 난민 신청 뒤 6개월이 지나야 가능한 취업을 최근 허용했습니다. 이분은 다 똑같은 사람이고 이게 뭐 범죄자다 이렇게 보는 것은 굉장히 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게 아닌가. 이제 하나하나 만나보면은 다 이제 똑같은 사람이고 청년이고 가족이고 아이들이거든요. 하지만 거부감을 갖는 주민들도 적지 않습니다. 문화적 차이와 불법 체류가 많아져 범죄로 이어지진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입니다. 학원이 끝나면 그쪽 놀이터에서 놀거든요. 그쪽에 아예 그냥 나가지 못하게 해요. 그냥 데리고 픽업하고. 아예 그쪽 밖에 있는 놀이터도 아예 못 나가요, 그냥. 불안하잖아요. 법무부가 지난 1일 예멘을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국가에서 제외하면서 더 들어오는 난민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난민 반대 집회는 점점 규모가 커져가고 수용을 거부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20만 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오늘은 유엔이 정한 세계 난민의 날. 미국과 유럽에서도 뜨거운 논란거리인 난민 문제에 대해 청와대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도와 법무부, 제주지방경찰청은 최근 제주에 체류하고 있는 예멘 난민 신청자에 대해 인도주의적 차원의 대응을 이어가고 도민 안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생계비가 부족한 예멘 난민 신청자들에게 취업을 지원하고 자원봉사단체를 통해 인도적 지원을 계속하는 한편 도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난민 신청자 숙소와 취업지 주변에 순찰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원희룡 도정 2기에서 풀어야 할 과제를 짚어보는 기획뉴스 순서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원희룡 지사의 지방선거 공약과 실천 가능성을 짚어봅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발표한 공약은 모두 200개.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당선자 가운데 두 번째로 많습니다. 중국 자본의 난개발 제동과 공공부문 청년 일자리 10,000개, 보육과 교육 1등 제주 등이 핵심 공약입니다. 원희룡 지사는 오는 8월까지 자신은 물론 다른 후보들의 공약까지 검토해 실천할 공약 과제를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거는 제주의 주인인 도민과 일꾼인 후보 사이에 새로운 약속을 맺는 일이기도 합니다. 각계 인사가 참여하는 도민화합공약실천위원회와 주민배심원단을 만들어 심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진영의 논리를 벗어난 그러한 도민들을 위한 그러한 정책, 공약들을 문제는 200대 공약 가운데 상당수가 특정 단체를 위해 건물을 지어주거나 행사를 여는 내용인데다 제주공항공사 설립 등 정부가 반대하는 공약들도 있다는 점입니다. 공약을 모두 실천하려면 7조 5천억 원이 필요한데 무소속 도지사로서 정부와 국회, 도의회를 어떻게 설득할지도 의문입니다. 특정 단체를 겨냥한 사업들이 많이 배치되면서 선진성 논란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는 이제 재원 이행계획이 상당히 불투명하면서 사실상 임기 내에 진행하지 못할 상황이 있기 때문에 특히 대중교통 체계 개편과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 등 기존 정책들에 대한 논란도 여전해 새로운 공약 사업들을 추진하기 전에 재검토나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주 제2공항 입지 타당성 재조사를 맡을 용역업체 2차 공모에도 1개 업체만 참여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해당 업체의 적격성을 심사해 수의 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3차 공모를 진행해야 돼 올해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한 차례 연기됐던 재조사가 더 늦어질 수도 있게 됐습니다. 여름철을 맞아 선상 낚시를 즐기는 낚시객들이 크게 늘고 있는데요. 해마다 낚시 어선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지만 현장에서의 안전 불감증은 여전했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다 한가운데 어선 한 척이 시뻘건 화염에 휩싸인 채 검은 연기를 내뿜습니다. 해경 경비함정은 어선을 향해 물대포를 쏘아댑니다. 사고가 난 것은 새벽 4시 40분쯤. 낚시 영업을 하던 어선 기관실에서 갑자기 불이 난 겁니다. 낚시객과 선원 7명은 인근 어선에 의해 모두 구조됐지만 사고 당시 구명조끼도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갑자기 불빛이 현장으로 붙어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할 동요가 없더만요. 그래서 못 입고 입을 시간도 없었어요. 보니까. 낚시어선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는 등 안전규정을 위반하더라도 사실상 단속이 어려운 상황. 통상 5월부터 배낚시 수요가 급증하면서 최근에는 일반 어선이 낚시객을 선원으로 신고하거나 국책사업 조사선으로 계약을 한 어선이 낚시 영업을 하는 등 불법 영업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낚시배 선장들의 이제 안전의식, 스스로 안전을 지켜야겠다 이런 안전의식 감량이 필요합니다. 근절을 위해서는 이제 장비 점검을 출항 전에 장비 점검을 철저히 하고. 지난 3년 동안 제주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낚시어선 사고는 모두 70건. 본격적인 낚시철을 맞아 낚시어선의 출항 횟수가 크게 늘면서 안전 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여름 관광 성수기를 앞두고 불법 숙박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4월부터 2달간 집중 점검을 벌여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주택이나 타운하우스 등을 관광객들에게 대여한 업체 15곳을 적발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했습니다. 지난 3월에도 타운하우스에서 불법 숙박 영업을 하던 55살 김모 씨가 같은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외국에서 들어오거나 제초제가 듣지 않는 이른바 악성 잡초가 최근 확산되면서 농민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농경지를 위협하는 악성 잡초에 대한 방제법 연구가 시급하다고 합니다. 안동 MBC 김건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수확을 한 달여 앞둔 밀밭입니다. 밀생장을 방해하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외국에서 들어온 유럽 전어입니다. 이런 외래종 잡초는 관련 정보가 부족해 적합한 방제법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원래 여기 토착종에 비해서 야들은 무적이에요, 무적. 그냥 막 번져버리니까. 농촌진흥청 조사 결과 전국 농경지에서 자라는 외래 잡초는 모두 166종, 10년 사이에 66종이나 많아졌습니다. 기온 상승이 있으면 동남아에 있는 열대잡초나 북미 혹은 유럽에 있는 동계잡초들이 우리나라에서 월동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생존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같은 제초제를 오랜 기간 사용해 저항성이 생긴 제초제 저항성 잡초도 큰 문제입니다. 경북의 논 절반 이상에서 저항성 논잡초가 발생한 것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발생 면적이 5년 전에 비해 3배 가까이나 증가했습니다. 같은 성분의 제초제를 매년 연용해서 사용하지 마시고 저희가 보급해드린 제초제 저항성 잡초 관리 매뉴얼에 따라서 적정 시기에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농산물 교역이나 기후변화, 또 다양한 작물 재배로 외래 잡초와 악성 잡초가 크게 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네, 오늘 출근길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서 흐리고 구름 많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또 곳곳으로 안개나 방무가 낀 곳이 있으니까요. 출근길 교통 안전에도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는데요. 오늘 아침 기온 20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 25도로 어제보다 1도가량 높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북부 지역 흐리고 구름 많은 하늘 보이고 있고요. 기온은 애월과 제주가 20도, 조천 19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부 지역의 현재 기온은 20도로 어제보다 많게는 2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안덕과 서귀포가 20도, 남원 21도로 출발해서 낮 기온은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부 지역 오늘 20도로 출발해서 낮 기온 25도 내외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산간 지역 구름 많은 가운데 윗세오름 11도로 나타나고 있고요. 성판악은 16도로 출발해서 낮 기온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흐리고 구름 많은 하늘 보이고 있고 기온은 우도와 추자도가 19도, 그 밖의 지역은 20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물결도 최고 4m까지 높게 일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으니까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인천공항은 방무가 낀 가운데 저시정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제주공항에는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어제 영향을 줬던 장마전선은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머물다가 다음 주 월요일에 또 한 번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어젯밤 9시 50분쯤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진은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51살 광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다리 난간을 들이받아 곽 씨가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빗길에 앞이 보이지 않았다는 곽 씨의 말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제갈창 부장판사는 헤어진 동거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9살 임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 2월 헤어진 동거녀 A 씨의 집에 침입해 A 씨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무부는 오는 22일자로 제주지방검찰청 신임검사장에 송삼현 대검찰청 공판 송무부장을 전보 발령했습니다. 신임 송 검사장은 전남 고흥 출신의 올해 57살로 부산지검 차장검사 등을 거쳤습니다.
윤은걸 현 제주지검장은 전주지검 검사장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고충홍 제주도의회 의장은 제10대 도의회 마지막 임시회 개회식에서 제2공항과 쓰레기 처리 문제, 고교 무상교육 등의 지역 현안을 소통을 통해 해결해달라고 원희룡 도지사와 이성문 교육감에게 당부했습니다. 오는 26일까지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도민안전공제보험 가입 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29건과 동의안 32건을 처리하고 4.3 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한편 제11대 제주도의회는 다음 달 3일부터 4일 동안 임시회를 열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합니다. 제주도 내 주요 하천의 수질이 대부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12개 하천의 수질을 조사한 결과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 등 5개 항목에서 매우 좋거나 좋은 1등급 수질 상태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산지천과 옹포천, 연회천은 총 대장균군이 보통 수준인 3등급으로 나타났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은 비가 내리면서 일시적으로 오염물질이 유입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